도대체 그 노인이 남긴 봉투 안에 뭐가 들었길래 그 청년의 인생이 통째로 뒤바뀐 걸까요? 경북 의성의 한 시골 마을, 도시에서 실패하고 내려온 한 남자, 그리고 담벼락에 쓰러져 있던 한 노인, 그 둘의 아주 짧은 만남이 마을 전체를 뒤흔드는 120억 원짜리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노인을 도왔다고 일자리에서 잘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누군가 그의 문 앞에 지도 한 장을 남겨두고 사라졌습니다. 단 한 번의 선의 그 작은 선택이 만들게 된 충격적인 반전. 도대체 그 노인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땅은 왜 그의 이름으로 넘어간 걸까요? 지금부터 그 믿기 힘든 실화를 전해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사연, 세모사연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람을 놓치지 않는 가장 따뜻한 힘이 됩니다. 저는 강도진이라고 합니다. 38의 나이에 15년 동안 몸담았던 은행을 퇴사하고 고향인 경북 의성으로 귀농을 결심했죠. 도시에 반복되는 일상과 치열한 경쟁에 지쳐 새로운 시작을 꿈꿨습니다. 어릴 적 할머니 집에서 보냈던 여름휴가의 기억이 저를 이끌었어요.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서늘했습니다. 마을 뒤편 폐가들을 둘러보며 어떤 곳을 작업실로 쓸지 고민하던 중이었죠. 잡초가 무성한 길을 걷다 문득 시선이 멈춘 곳이 있었습니다. 낡은 담벼락에 기대어 앉아있는 노인 한 분이었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노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낡은 모자가 그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손에는 흙이 묻은 종이봉투 하나를 꼭 쥐고 계셨어요. 처음엔 주저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모르는 사람을 함부로 돕는 일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노인의 거친 숨소리와 파르르 떨리는 손가락을 보니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도와드릴게요. 일단 따뜻한 데서 쉬셔야겠습니다. 노인의 팔을 감싸 부축했을 때 느껴진 가냘픈 체구가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임시로 사용하던 작업 창고까지는 그리 멀지 않았어요. 노인을 모시고 들어가 가니 침대에 눕혀드리고 물을 데워 국밥을 끓였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국밥을 한 숟가락 드시고는 고개를 끄덕이셨죠. 어디 사시는 분이세요? 가족분께 연락해 드릴까요? 노인은 여전히 대답 없이 봉투만 꼭 쥐고 계셨습니다. 그저 잠시 쉬어가는 것 같아 더 묻지 않고 편히 쉬시도록 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해가 서서히 산등성이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노인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는데 왠지 모를 평온함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날 밤 노인을 작업창고에 재워드렸습니다. 담요를 더 가져다 드리고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다고 약속했죠. 노인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눈빛으로 고마움을 전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손을 꼭 잡으셨을 때 그 따스함이 가슴 깊이 남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도시에서는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죠. 누군가를 내 공간에 들이고 밤새 재워준다는 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에요. 하지만 시골에 내려와 처음으로 느낀 진짜 사람 사는 맛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첫날 밤을 보냈죠. 당시에는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노인에게 가져다 드릴 따뜻한 죽을 준비해서 작업창고로 향했어요. 하지만 도착했을 때 노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침대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제가 드렸던 담요는 반듯하게 개어 있었죠. 노인이 남긴 흔적은 그것뿐이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요. 어르신, 어디 계세요? 작업창고 주변을 둘러봤지만 노인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마을 이장님을 찾아갔어요. 김 이장님은 마을에서 꽤 영향력 있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노인에 대해 이야기하자 김 이장님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지더군요. 강도진 씨, 그 노인이 누군지 알아요? 이장님의 목소리에는 뭔가 경계하는 듯한 톤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저으며 모른다고 하자 이장님은 한숨을 깊게 내쉬었어요. 그 노인, 이 동네에서 좋지 않은 소문이 있는 사람이에요. 요즘 세상에 아무나 도와주면 큰일 난다는 거 모르나? 특히 귀농인이 그런 짓 했다간 마을에서 살기 힘들어지는 거 몰라요? 이장님의 말에 당황스러웠습니다. 단지 쓰러진 노인을 도와준 것뿐인데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막 정착하려는 마을에서 이장님과 갈등을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저 도움이 필요해 보여서. 도진 씨, 여기는 서울이 아니에요. 시골에서는 모르는 사람 함부로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특히 그 노인은, 이장님은 말끝을 흐렸지만 그 눈빛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제 예감은 현실이 되었죠. 제가 막 가입한 지역 공공농업협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강도진 씨, 회의 좀 참석해 주시겠어요? 협회 사무실에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회장님과 몇몇 이사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회장님은 서류 한 장을 제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이거 보셨나요? 강도진 씨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서류에는 귀농인 강도진, 마을의 평화를 해치는 행동 지속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죠. 내용인즉슨 제가 의심스러운 외부인을 마을에 들였고
이는 마을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도와드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협회 회장님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도진 씨, 당분간 협회 일은 쉬는 게 좋겠어요. 계약도 일시 중지하겠습니다. 그렇게 협회와의 계약이 해지되었고 귀농을 위해 준비하던 지원금과 작물 지원도 모두 끊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을 주민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인사를 나누던 이웃들이 갑자기 모른 척 고개를 돌리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산자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도시에서의 스트레스를 피해 내려온 시골에서 이런 배척을 당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쓰고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단 한 번의 선행이 이렇게 제 삶을 뒤흔들어 놓을 줄이야. 그런데도 이상하게 후회는 들지 않았습니다. 그 노인의 눈빛에서 보았던 고마움, 제 손을 잡았던 따스함이 계속 떠올랐어요. 다시 그 상황이 온다 해도 저는 아마 같은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그게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이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협회 일이 끊기고 마을에서도 외면받게 되니 집에만 머무르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산과 들판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풍경 속에서 혼자라는 생각에 외로움이 밀려왔죠. 그날 아침 문 밖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반가운 마음에 급히 달려가 문을 열었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문 앞에 놓인 종이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것은 제가 처음 노인을 만났을 때 그분이 손에 쥐고 있던 그 봉투와 똑같았습니다. 어르신,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멀리 마을로 이어지는 길에도 산으로 오르는 오솔길에도 인기척은 없었습니다. 봉투를 집어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죠. 손에 느껴지는 봉투의 무게는 가벼웠지만 왠지 모를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낡은 종이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편지와 함께 낡은 지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어 내려갔어요. 젊은이, 당신의 따뜻함에 이 늙은이는 오랜만에 사람의 온기를 느꼈소. 이 땅을 당신에게 맡기고 싶네. 상기 노인. 짧은 글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지도를 펼쳐보니 의성군의 한 지역이 붉은 펜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곳은 제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죠.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지도에 표시된 주소를 찾아 나섰습니다. 마을 외곽으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한참을 걸었어요. 아침 이슬이 맺힌 풀잎이 제 바지를 적셨고 햇살은 점점 따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지도상의 위치에 도착했을 때 제 앞에 펼쳐진 것은 광활한 허허벌판이었어요. 여기가 그 노인분이 말씀하신 땅인가? 산기슭에 자리한 이 땅은 관리가 전혀 되지 않은 채 잡초만 무성했습니다. 멀리 보이는 산자락은 푸르렀고 맑은 계곡물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렇지만 이런 황무지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땅 한켠에는 오래된 표지석이 있었어요. 풀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최봉출 소유지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최봉출. 그 이름이 노인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온통 의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을에서 외면받는 노인이 왜 저에게 땅을 맡기고 싶다는 것인지, 그리고 그 황무지 같은 땅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없었어요. 게다가 이장님과 마을 사람들이 그토록 경계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컴퓨터를 켜고 최봉출이라는 이름을 검색해봤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어요. 다만 지역 신문 아카이브에서 60년대 의성 지역 지주였던 최 씨 가문에 대한 짧은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그 기사에 따르면 최 씨 가문은 한때 이 지역에 많은 토지를 소유했으나 가족 내분으로 몰락했다고 했어요. 창밖으로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산자락을 붉게 물들이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 노인이 정말 이 땅의 주인이었을까? 그리고 왜 하필 나에게? 어둠이 내려앉은 방 안에서 지도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손전등을 비춰보니 지도 뒷면에 희미하게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사용할 수 없는 번호라는 안내만 들렸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저물어갔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이 땅에 대해 좀 더 조사해봐야겠다고요. 그리고 그 노인의 정체도 알아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눈을 감는 순간 노인의 주름진 얼굴과 그분의 따스한 손길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그 땅을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황무지처럼 보이던 그곳은 실은 꽤 넓은 부지였어요. 주변을 걸어보며 대략적인 경계를 가늠해 보았죠. 하루는 땅 한쪽 끝에서 작은 흙거미를 발견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최근에 파헤친 흔적 같았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곳을 파보았지만 특별한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체 이 땅이 뭐길래? 궁금증은 점점 커져갔지만 마을에서는 여전히 저를 외면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강도진 씨 맞으세요? 의성 부동산 중개사무소 박정우라고 합니다. 낯선 목소리에 긴장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제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만 무슨 일로? 혹시 의성군 북쪽 산기슭에 있는 땅에 무슨 연고가 있으신가요? 그쪽 토지에 관심 있는 분이 있어서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 부동산 중개사가 저와 그 땅을 연결지었는지 의아했어요. 제가 그 땅을 몇 번 둘러본 적은 있습니다만 무슨 일이신가요? 그 땅이 요즘 꽤 뜨거운 감자거든요. 얼마 전에 계획이 발표되었는데 고속도로 연장선 부지로 선정됐어요. 보상 예정액이 무려 120억 원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120억 원. 그 황무지 같던 땅이?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 모르셨군요. 그 땅의 실소유주가 누군지 확인 중인데 최근에 강도진 씨가 그 땅을 자주 드나든다는 제보가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 땅이 고속도로 연장선 부지로 선정되었다고? 120억 원의 보상금이 나온다고? 그리고 그 노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박정우 중개사는 친절하게 저를 맞아주었어요. 강도진 씨, 어서 오세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 땅은 지금 핫한 물건입니다. 토지 소유권만 확실하다면 큰돈을 벌 수 있어요. 제가 그 땅의 소유주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박 중개사는 서류 한 장을 제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그것은 최근 날짜로 된 위임장이었어요. 서명란에는 최봉출이라는 이름과 함께 제 이름 강도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며칠 전 군청에 제출된 서류입니다. 최봉출이라는 분이 강도진 씨에게 토지 관리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연락드린 겁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리둥절했습니다. 그 노인이 정말 최봉출이었고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서류를 제출했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왜 하필 저에게 그 최봉출이라는 분을 직접 만나봐야 할 것 같은데 연락처가 있을까요? 박 중개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서류상으로는 최봉출 씨가 직접 방문해 서명했다고 하는데 이후로 연락이 되지 않고 있어요. 게다가 최봉출이라는 이름의 실체가 불분명합니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유령 지주라고도 불린다더군요. 상황이 점점 미스터리해지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사무소를 나와 곧바로 군청으로 향했어요. 토지관리과에서 토지대장을 확인해 보니 정말로 그 땅의 소유주는 최봉출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이 땅은 1960년대부터 그의 소유였고 그동안 한 번도 소유권 이전이 없었어요. 이 땅에 대한 최근 문의가 많았나요? 토지관리과 직원은 잠시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특히 고속도로 연장선 계획이 발표된 이후로 문의가 급증했어요. 대부분은 개발업체나 투자자들이었고요. 하지만 소유주인 최봉출 씨를 아무도 만나지 못했어요. 당신이 처음으로 그분의 위임장을 가져온 사람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온통 의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노인은 대체 누구였을까? 왜 저에게 이 땅의 관리 권한을 넘겼을까? 그리고 그가 정말 최봉출이었다면 왜 마을 사람들은 그를 그토록 경계했을까요? 집에 도착해 봉투에서 나온 지도를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이제는 그저 황무지가 아닌 120억 원 가치의 땅을 표시한 지도라고 생각하니 느낌이 달랐어요.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일까요? 그 노인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읍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최봉출이라는 인물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싶었어요. 읍사무소는 생각보다 오래된 건물이었고 안에는 낡은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60년대 기록까지 찾으려면 보관소를 뒤져야 했죠. 이런 오래된 기록은 지하 보관소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찾으시는 거죠? 민원실 직원의 물음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도 될까 고민했지만 지금까지 겪은 일들을 생각하면 조심할 필요가 있었어요. 개인적인 조사를 위해서입니다. 제 할머니가 이 지역 출신이라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직원은 지하 보관소 열쇠를 건네주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계단을 내려가 도착한 지하실은 습기와 오래된 종이 냄새로 가득했어요. 형광등이 깜빡이는 어두운 공간에서 1960년대 서류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눈이 아플 정도로 서류들을 뒤지던 중 드디어 최봉출이라는 이름이 적힌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1963년 토지대장이었어요. 그 기록에 따르면 최봉출은 의성 지역에서 상당한 토지를 소유했던 지주였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발견은 그 뒤에 있었어요. 1970년 초반의 문서철에서 발견한 신문 스크랩이었죠. 지역 지주 최봉출, 토지 기부 시도 중 실종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내용인즉슨 최봉출이 자신의 토지를 마을에 기부하려 했으나 가족들의 반대로 갈등이 생겼고 그 과정에서 그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거였어요.
더 이상한 것은 첨부된 행정 문서였습니다. 최봉출 실종 처리, 토지 소유권 동결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즉, 그가 실종된 후에도 토지 소유권은 그의 이름으로 남겨진 채 동결되었다는 겁니다. 이후 그에 대한 기록은 더 이상 찾을 수 없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지? 읍사무소를 나오는 길,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만약 제가 만난 노인이 정말 최봉출이라면 그는 50년 넘게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지금 나타나 저에게 땅을 맡긴 걸까요? 그때 문득 노인이 처음 만났을 때 쥐고 있던 종이봉투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때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했던 걸까요?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였습니다. 강도진 씨?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보니 김 이장님이 서 있었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장님, 여기서 뭐하고 계세요? 읍사무소에서 옛날 서류를 뒤졌다면서요? 이장님의 날카로운 질문에 순간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네, 최봉출이라는 분에 대해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노인이 혹시 그만두세요. 이장님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습니다. 그 노인과 엮이면 좋을 거 없어요. 이 마을에는 오래된 비밀이 있습니다. 강도진 씨, 당신은 이방인이니까 모르겠지만 최봉출은 이 마을에 큰 상처를 남긴 사람이에요. 이장님의 말에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무슨 상처요? 50년 전 최봉출이 가족들과 갈등을 빚은 건 맞아요. 하지만 실종된 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그를 쫓아냈습니다. 땅을 기부한다며 마을을 떠들썩하게 만들더니 알고 보니 빚더미에 앉은 땅이었거든요. 게다가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아무 쓸모없는 이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의문이 커졌습니다. 쓸모없다던 그 땅이 지금은 120억 원의 가치를 지닌 고속도로 부지란이요.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장님, 어떻게 그 노인이 최봉출인 줄 아셨어요? 이장님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그 노인, 진짜 최봉출이 맞아요. 50년이 지났지만 우리 마을 어르신들은 그를 알아봤습니다. 그가 돌아온 건 복수하러 온 거라고 다들 생각했어요. 특히 당신 같은 외지인을 통해서. 저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제가 만난 노인이 정말 최봉출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가 저에게 땅을 맡긴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도 말입니다. 하지만 왜 저였을까요? 이 모든 것이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해가 산 너머로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마치 50년 전의 비밀을 품고 있는 듯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최봉출 노인을 다시 찾아내야겠다고요. 그리고 이 모든 비밀의 진실을 밝혀내야겠다고 말이죠. 그날 이후 저는 최봉출 노인을 찾기 위해 마을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그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대신 제 주변에 다른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걸려오는 전화, 낯선 명함을 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죠. 어느 날 아침, 문 앞에 대한건설 김태현 상무라는 중년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고속도로 연장선 사업의 주요 시공사 대표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거실에 앉은 그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땅, 그냥 넘기시면 어떨까요? 시가보다 10% 높게 쳐드리겠습니다. 현금으로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땅 가치의 10%라 대략 12억 정도가 아닐까요?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왜 저에게 이런 제안을 하시는 건가요? 그 땅의 법적 소유주는 최봉출 씨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상무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도진 씨, 우리 모두 알잖아요. 최봉출이란 사람은 50년 전에 실종된 유령 같은 존재죠. 당신이 가진 위임장으로 토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지만 무언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깊은 고민 없이 생각해 볼게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이후 방문객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역 정치인의 비서, 다른 건설업체 대표, 부동산 투자자까지 모두 비슷한 제안을 가지고 왔어요. 그 중에서도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관의 방문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는 노골적으로 저를 압박했어요. 이 고속도로 사업은 국책 사업입니다. 개인이 방해하면 결국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현명한 선택을 하세요. 그의 말투에서 위협이 느껴졌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지는 방문과 전화에 지쳐갈 무렵 마지막 방문객으로 서준호라는 중년 남성이 찾아왔어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편안한 차림이었고 말투도 진중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는 개발업자들과 연결된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 이 땅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준호는 1970년 신문 스크랩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최봉출이 그 땅을 마을 공동체를 위해 쓰고 싶어 했지만 당시 유력자들이 방해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땅, 그냥 넘기시죠. 손해 안 보게 해드립니다. 결국 그의 제안도 다른 이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결정이 내려져 있었어요. 그분은
제가 누구인지도 모를 텐데 믿고 준 땅입니다. 쉽게 결정할 수 없네요. 서준호는 자리를 떠나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조심하세요. 이 땅을 둘러싼 욕심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고 위험합니다. 그날 밤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지 노인 한 명을 도와준 것뿐인데 이제는 120억짜리 땅의 권리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니요. 최봉출 노인이 이 땅을 당신에게 맡기고 싶네라고 한 말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했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거세지는 가운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땅을 쉽게 넘기지 않겠다고요. 최봉출 노인이 저에게 이 땅을 맡긴 진짜 이유를 알아내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최봉출 노인을 다시 찾기 위해 저는 마을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알아본 바로는 마을에 노인정이 있다고 해서 그곳으로 향했어요. 노인정은 마을 중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자리했습니다. 낡은 기와지붕의 작은 건물이었죠. 안으로 들어서자 몇몇 어르신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모두 80대는 되어 보이는 분들이었어요. 제가 들어서자 대화를 멈추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도진입니다. 혹시 최봉출이라는 분을 찾고 있는데요. 이름을 꺼내자마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한 노인은 표정이 굳어졌고 다른 노인은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젊은이, 왜 그 사람을 찾나? 구석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 한 분이 물으셨어요. 제가 솔직하게 최근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노인을 도와준 일, 종이봉투를 받은 일, 그리고 그 땅에 관한 이야기까지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일어나셨습니다. 천천히 오래된 서랍장으로 가서 작은 상자를 꺼내셨어요. 이거 한번 봐보슈. 할머니가 건네준 것은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사진은 꽤 낡아 있었지만 그 속의 인물들은 또렷했어요. 젊은 시절의 최봉출로 보이는 남성과 한 여성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이분이 최봉출 씨인가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이 여자는?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의 얼굴이 어딘가 익숙했거든요. 몰라요? 사진을 자세히 보세요. 유심히 들여다보니 사진 속 여성이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제 할머니였어요. 젊은 시절의 모습이라 바로 알아보지 못했지만 분명히 할머니가 맞았습니다. 이분이 제 할머니인데요. 노인정에 있던 다른 어르신들도 이제는 관심을 보이며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렇지. 최봉출과 당신 할머니는 젊은 시절 약혼한 사이였어. 하지만 전쟁통에 헤어졌지. 최봉출은 다른 여자와 결혼했고 당신 할머니도 다른 남자와 가정을 꾸렸지.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는데 이런 과거가 있었다니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최봉출은 평생 당신 할머니를 잊지 못했어. 땅을 살 때도 언젠가 그녀에게 줄 거지라고 말했었지. 봉출이가 결혼해서 자식도 있었지만 마음 한 구석엔 늘 당신 할머니가 있었어. 할머니의 사연을 듣고 나니 이제 이해가 되었습니다. 최봉출 노인이 왜 하필 저에게 땅을 맡겼는지 말이에요. 그것은 단순한 인연이 아니었습니다. 못다 이룬 사랑의 결실이었던 거죠. 그럼 최봉출 씨는 지금 어디 계신가요? 꼭 뵙고 싶습니다. 노인정의 어르신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아마 산으로 올라갔을 거야. 저 땅 근처에 오래된 오두막이 하나 있어. 그곳에서 혼자 지낸다는 소문이 있었지. 감사 인사를 드리고 노인정을 나섰습니다.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할머니와 최봉출의 인연,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저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땅으로 향하는 길, 넓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할머니도 저 하늘 어딘가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는 걸까요? 그 땅에 도착해 주변을 둘러보니 멀리 산자락에 작은 오두막이 보였습니다. 그곳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최봉출 노인을 만나 모든 이야기를 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두막 앞에 도착했을 때 문은 살짝 열려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르신, 계세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두막 안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사람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어요. 다만 탁자 위에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최봉출 노인의 마지막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강도진 씨,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떠났을 겁니다. 당신의 할머니 윤미자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사랑이었소. 전쟁으로 헤어진 후 다시 만날 수 없었지만 그녀를 향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소. 이 땅은 내가 그녀에게 주고 싶었던 선물이오. 이제 그녀의 손자인 당신에게 맡기니 부디 좋은 곳에 쓰이길 바라오. 최봉출 올림.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땅이 아니었어요. 한 남자의 평생을 담은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이제 저를 통해 완성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죠. 오두막을 나오며 결심했습니다. 이 땅을 최봉출 노인의 뜻대로 의미 있게 사용하겠다고요.
그것이 노인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심을 하고 며칠 동안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봉출 노인의 땅을 어떻게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그러던 중 마을 신문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의성군이 노인 복지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로젝트를 계획 중이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군청을 찾아가 군수님과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120억 규모의 땅 기부라는 말에 군수님은 바로 시간을 내주셨어요. 이 땅을 마을 공용 농업 프로젝트로 기부하고 싶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군수님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이 땅 중앙에 노약자와 이주민을 위한 무료 주거지를 만들어주세요. 이름은 봉출마을로요. 군수님은 처음엔 의아해하셨지만 제가 최봉출 노인과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자 감동하셨어요. 그리고 며칠 후 군청은 공식적으로 이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토지 기부 서명식 날 지역 언론이 모두 모였습니다. 제가 땅을 기부하게 된 사연을 들은 기자들은 이 이야기를 전국 뉴스로 보도했어요. 단 한 사람 도왔다고 잘렸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가진 건 100억짜리 땅이었습니다라는 제목의 뉴스가 전국을 감동시켰습니다. 보도 이후 전국에서 수백 건의 감사 편지가 도착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감동했고 봉출 마을 건설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겠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공사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1년 후 봉출 마을이 완성되었습니다. 마을 중앙에는 최봉출과 제 할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이 새겨진 기념비가 세워졌어요. 못다 이룬 사랑이 만든 공동체라는 문구와 함께요. 이제 봉출 마을에는 20가구의 노인들과 10가구의 이주민 가정이 살고 있습니다. 마을 주변에는 공동 농장이 있어 모두가 함께 일하며 수확물을 나눠 갔습니다. 농장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마을 운영과 주민들의 의료비로 사용되고 있어요. 저는 이제 봉출 마을 농장의 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를 외면했던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저를 인정해주고 함께 일하며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최봉출 노인의 모습은 그 후로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봉출 마을 주변을 산책할 때면 멀리서 노인의 모습을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돌아보면 아무도 없지만 그의 따뜻한 미소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말합니다. 그날 그분을 그냥 지나쳤다면 제 인생도 이 길을 찾지 못했을 겁니다. 한 번의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쓰러진 노인을 도와준 것뿐이었어요. 그로 인해 일자리도 잃고 마을에서 외면받았지만 결국 그 경험이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최봉출 노인이 남긴 봉투 속 지도는 지금 제 책상 위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 지도는 단순히 땅의 위치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준 나침반이 되었어요. 봉출 마을 개장식 날, 한 노인이 제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최봉출이 자네를 자랑스러워할 거야. 자네는 그가 평생 원했던 것을 이루어 주었으니까. 돌아보니 그 노인은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혹시 최봉출 노인의 오랜 친구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마을 어르신 중 한 분이었을까요? 확실한 건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봉출 마을은 전국적인 공동체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이 모델을 배우기 위해 방문객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한 사람의 따뜻한 선택이 마을 전체의 미래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가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최봉출 노인과 할머니가 저 하늘 어딘가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지 않을까 하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닌 인연이었다는 생각에 미소 짓게 됩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따뜻한 선택이 마을 전체의 미래를 바꿔놓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세상은 선행으로 더 따뜻해질 수 있다는 것을요. 한 편의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을 여운 세모 사연은 다음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